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암이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를 마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으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몸 안에 잡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큰 게 사실은 우리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들을 이렇게 잘 제거해주고 쏙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 그리고 또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먹을 때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생활하면서 기호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차에도 사실은 항암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도 마시고 또 건강도 지키고 암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마시는 건 녹차 있지 않습니까?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EGCG,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걸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테킨, 이게 녹차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면역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기능, 세포 자살을 시키는 기능, 그래서 다양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녹차거든요. 우리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녹차를 많이 마셔요. 녹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녹차가 우리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녹차 성분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녹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는 우리 암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항암 커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속에 보면은 우리 그 클로르겐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 클로르겐산을 극대화시키는 커피를 우리 항암 커피라고 그래요. 이 로스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클로르겐산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거든요. 로스팅 할 때 클로르겐산을 높이는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달리 이름을 항암 커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런 클로르겐산이 높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커피를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클로르겐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이게 검사를 해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환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진 부분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황칠나무 차. 근데 우리가 황칠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생소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나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옷은 아니거든요. 근데 황칠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안에는 엑소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로 되어 있는 캡슐 같은 게 되어 있는 그런 엑소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심지어는 항암제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고, 이 엑소솜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항암 작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엑소솜이거든요. 이 엑소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황칠나무예요. 아까 말씀드린 엑소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항암 작용이나 면역을 올리는 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그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황칠나무 차가 간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암이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좀 같이 해주면은 그런 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황칠나무 차를 마시면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칠나무 잎을 가지고 할 때 어린 잎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녹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녹차에서 가장 고급 녹차 제품이 우전이 있잖아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딴 잎을 가지고 만든 게 우전이거든요. 이게 가장 이 안에 성분들이 함량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칠나무도 어린 잎을 따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갈아서 하면은 좋은 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가공을 할 때 어떤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칠나무는 이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도 먹지만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다면 이렇게 녹차, 커피, 황칠나무차 이런 부분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커피라든지 이런 녹차라든지 어떤 이런 황칠나무 차라든지 뭐든지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부담이 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녹차나 커피 같은 경우는 특히 어때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횟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또 잠을 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에 어떤 불편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무 많은 횟수는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잔에서 8잔까지 또 괜찮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로 해서 기능상으로는 괜찮하겠지만 사실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위장계통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오전, 그 다음에 오후 한 번.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가능한 피하는 게 낫겠고. 그런데 황칠나무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카페인 성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차례 좀 더 마셔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것보다는 자기의 체질에 맞게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게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기호에 맞게끔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환절기 때 이제 제일 어때요? 감기 같은 게 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겨우내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뜨셔지게 되면 적응을 하길 못해요. 이럴 때도 차를 가지고서 보완을 하면은 훨씬 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때 보통 사용하는 게 생강차. 생강차 같은 경우는 아주 면역을 높여주는 힘이 강하거든요. 또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강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추차, 그 다음에 뭐 레몬차, 유자차,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은 환절기 때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저는 이제 비타민 나무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 병실에서 각 개인들이 먹는 여러 가지 차들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는 우리 환자들한테 암 환자뿐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호식품으로 우리가 많이 마시는 차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차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커피나 그다음에 녹차나 황칠나무나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